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느 단지, 어떤 아파트가 얼마나 떨어졌느냐입니다. 정부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빼놓지 않고 현재의 집값은 높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집값 고점과 하락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국토부 장관과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값이 너무 높다는 등 가격에 개입하는 의견을 말한 경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규제로 인한 매물잠김 등 최악의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선진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 집값을 떨어지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격에 개입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가격보다는 주택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펼친다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집값에 대한 평가는 문제가 큽니다. 거듭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수장들의 집값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27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현 정부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느꼈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는 집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택 공급의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금리 폭탄에 주택 착공은 25%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PF가 거의 중단되면서 주택사업자들은 주택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미래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집값을 평가하는 여유 시간에 공급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듯 합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과거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5, 6년은 하락하고 7, 8년은 상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잘 살피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의 최적기를 잘 판단해야 할 시기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28%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8%로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 마이너스 0.34%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마이너스 0.27%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8%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아파트 가격 추가 하락 예상이 지배적으로 매수 문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급매물 중심으로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며 서울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북 14개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3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8%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도봉구 마이너스 0.40%는 창동, 방학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 성북구 마이너스 0.38%는 기름동, 도남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노원구 마이너스 0.36%는 공릉동, 상계동, 중계동 위주로 하락했고 은평구 마이너스 0.35%는 진관동, 녹번동, 응암동 위주로 매물가격 하락 계속되며 강북은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25%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8%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송파구 마이너스 0.43%는 잠실동, 가락동, 장지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고 강동구 마이너스 0.35%는 암사동, 천호동,
둔촌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 마이너스 0.31%는 가양동, 화곡동 위주로 하락했고 금천구 마이너스 0.30%는 시흥동, 독산동 위주로 하락하며 강남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인천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4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48%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매수문이 희박한 상황에서 급매물 위주로 하락 거래 진행되고 매물가격 하향 조정 지속 중입니다. 연수구 마이너스 0.62%는 송도동, 옥련동, 동춘동 위주로 하락했고 서구 마이너스 0.59%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동, 신현동, 청라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계양구 마이너스 0.46%는 작전동, 규련동, 병방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 남동구 마이너스 0.45%는 부월동, 간석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39%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35%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성남 중원구 마이너스 0.60%는 입주 예정 물량 우려로 매물 적체에 영향 있는 금광동, 중앙동 위주로 하락했고 화성시 마이너스 0.59%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는 동탄 신도시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영통구 마이너스 0.57%는 하동, 영통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고 파주시 마이너스 0.56%는 운정 신도시 위주로 전세 가격과 동반하여 하락했으며 광명시 마이너스 0.55%는 일직동, 하안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고 의왕시 마이너스 0.52%는 포일동, 내손동 위주로 하락하며 경기도는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27%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8%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산은 지난주 마이너스 0.2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7%로 하락폭 확대, 대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3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34%로 하락폭 확대되었습니다. 달성군 마이너스 0.62%는 다사읍, 하원읍, 옥포읍 위주로 하락했고 수성구 마이너스 0.44%는 만촌동, 지산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하락했으며 달서구 마이너스 0.33%는 장기동, 볼리동 위주로 하락하며 대구는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19%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9%로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대전은 지난주 마이너스 0.36%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34%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및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거래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서구 마이너스 0.50%는 갈마동, 관저동 위주로 하락했고 유성구 마이너스 0.34%는 어은동, 송강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울산은 지난주 마이너스 0.26%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2%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8개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8개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1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6%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7%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 확대, 충청북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15%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7%로 하락폭 확대, 충청남도 지난주 마이너스 0.17%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6%로 하락폭 축소, 전라북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8%로 하락폭 확대, 전라남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16%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5%로 하락폭 축소, 경상북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9%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3%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2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5%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창원, 마산, 하포구 마이너스 0.46%는 교원동, 산호동 위주로 하락했고 창원, 진해구 마이너스 0.44%는 풍호동, 청안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1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6%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45%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37%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매물적체 영향으로 거래 심리 위축되며 소담동, 한솔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등락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 채널은 이제 2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